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신축 갈등에 악성 미분양도 없어서 못 살 판이라는 지금 악성 미분양도 갑자기 엄청 줄어드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199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준공 미분양 3년 5개월 내에 바닥을 치고 있고요. 11년간 안 팔린 아파트도 동이 나고 있습니다. 가구 분양가로 매수하고 있고요. 차익 기대도 좋습니다. 이달 전국 입주 3년 평균치 60%로요. 1년째 수도권 미분양 속속 소진되어지고 있다. 청약 당첨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 것 같아요. 미분양 아파트라도 일단 사고 봐야죠.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인의 부부는 9년간 오피스텔에 전세를 거주하면서 꾸준히 청약 당첨 기회를 엿봤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이번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는데요. 청약은 어느 족족 떨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시작해서 지난해 7월 임대차 시행 이후에는 전세값도 치솟았고요. 이를 견디지 못해 A씨는 지난해 일산 주변 미분양 단지 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A씨는 원하던 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한국에서 내 집 마련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고요. A씨처럼 급등한 집값과 전세에 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등 떠밀려 악성 미분양 물건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준공 미분양 물량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주인 찾지 못한 공실이 물건인데요. KB 경영연구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의 준공 미분양 물량은 9,965가구로 2017년 10월에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최근 1년 새 전국에서 6,684가구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기가 1,650가구, 인천이 288가구 등 수도권에서 1년 새 준공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가 감소했고요. 장기 미분양으로 고생하던 대형 단지들도 빠르게 물량을 소진하고 있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도 4,298가구 분양했던 월영 마린 LC양 부영 아파트가 첫 분양 통째로 미분양 났는데요. 당시 청약자가 177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 후 분양을 시도했지만 청약자 390명이 그쳤지요. 하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률 90% 육박에 미분양 가구 500여 가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도 2009년 분양 이후 11년째 미분양이 상태인 경기도, 고양시, 두산 이브더제니스가 작년 말 미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두산건설을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지만 이 아파트 최초 홈쇼핑에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10년 가까이 미분양 물량이 남았던 영인 수지구, 송보, 히스테이트, 자이 역시 최근양 미분양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함께 청약경쟁의 취소자 사실상 분양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미분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요. 분석을 내놓고 분양 아파트 선호 분위기가 저금리 유동성에 맞나 당분간은 미분양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단지는 차익에 대해 기대심도 그렇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최초 분양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급등한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게 보입니다. 아주 싸게 보이겠죠? 단기 입지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당분간 비분양 아파트 소진을 재촉하는 요인이 됩니다. 입지 감소는 전세가과 집값 불안에 연결될 수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에 따르면 전국 42개 단지 아파트에서 총 18,767가구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3년 월평균 입주 물량 31,382가구에 59.8% 수준이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0% 그게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채도 없는 건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서울은 아예 아파트가 입주할 물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좀 위치가 좋지 않는 아주 좀 악성 미분양 이것도 다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두산 이브더제니스 그다음에 현대 히스테이트 여기 나왔던 것은 아주 대형 평수 아파트예요. 대형 평수 아파트고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산층 입장에서 다가가기 힘든 아파트이긴 해요. 왜냐하면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다 팔렸다 이런 이제 소식이죠. 그 다음에 동탄에 반값 아파트 제공됩니다. 동탄역 금강 펜트리움 요거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4일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분양하네요. 에비뉴 1000개도 분양을 하고요. 25일은 동탄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380가구 이거 반값 아파트요. 봉담자의 라피네 750가구 하고요. 안주 복합 행정타운 모함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309가구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축소해가지고요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은 가격만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최종 매수자인 중산층이나 뭐 서민들이 가격을 더 비싸게 산다. 요거 뭐 계속 나오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상관없이 그 보유세 80만 원 오르는데 건보료는 290만 원 내야 된다라는 소식이네요. 재산세 요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PB양 자격상실 인원을 봤더니 2017년 7,533명, 2018년에 29,432명, 2019년에 2만 명, 2020년에 2만 한 6천 명, 2021년에 5만 한 1,268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1주택자 건강보험료 보유세를 봤더니 공시가격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고요. 보유세가 197만 원이었는데 2021년 약 9억 7천만 원이 공시가격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289만 원, 보유세가 283만 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뭐 폭등한 이런 현상이 되어집니다. 제주에서 2016년에 17년 2년 연속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득이 끊긴 노인계층이 건강연료 부담이 사회 문제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전국이 문제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인상으로 인해 건보료 복지 혜택에서 상실의 충격은 재산세, 정부 종합부동산 보유세 인상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같은 우려에 있습니다.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작용을 사전에 바로잡지 못하면 LH 사태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게 교수의 설명이고요. 공시가격의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보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취업 후 학자금, 장기 상한 대상자 선정 60개가 넘는 복지제도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제주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 25%, 2017년 20%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먼저 겪었습니다. 정교시는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으로 그럭저럭 살만했던 삶의 순식간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 이런 임계점을 이미 지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로 정책 영향으로 서울의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 10%, 2019년 14%, 2020년 14.7%, 2021년 19.8%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력을 기록하면서 2016년에서 2020년 4에서 6%에 머물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20% 가까이 튀었습니다. 건보료 부담은 금전적으로 부동산 세금보다 더 많습니다. 건보공단이 따르면 서울 중계동 동진 신한아파트 한 채에는 2017년 소나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 1,000만 원을 받은 은퇴자가 올해 11월부터 매월 2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시가가 지난해 7억 3천만 원에서 올해 9억 7,400만 원에서 건보료 PB양 자격을 잃게 됐고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세와 종부세 부담의 증가는 3배 이상입니다.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97만 원에서 올해 283만 원으로 약 43% 올랐습니다. 정부도 이런 전문가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집값이 올라 건보료 PB양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내년 6월까지 건보료 납부액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해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많고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마다 PB양 자격을 박탈당한 가입자의 시위와 항의가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뭐 하는 뭐 행태죠. 봐보면 이거 뻔히 예상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해야 될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이상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